안녕하세요. 사랑루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한 알바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후기까지 알려드리고 공유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까지 6, 7가지의 알바를 해봤고 평균 8,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호텔과 필요한 서빙, 화로구이 고깃집, 그래놀라 카페, 서브웨이, 세븐일레븐, 올리브영, 나이키입니다.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호텔 필요한 서빙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이제 돈이 필요해서 친구랑 같이 간 제 첫 알바였어요. 단기 알바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결혼식장은 3층입니다. 이런 거 안내도 해봤고 서빙도 해봤고 주방 보조는 안 해봤어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알바비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 내가 원하는 날만 지정해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계속 알바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에 제약이 있다 하면 주말이든 평일이든 호텔 알바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호텔 알바뿐만 아니라 단기 알바는 되게 많아서 제가 갈 시간을 제가 다 정해서 갈 수 있는 거이고 대부분 직원분들이나 상주하는 알바분들이 계셔서 이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일을 시키는데 제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식사가 제공된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곳은 따로 중식을 급식처럼 주는 곳이어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좀 단점을 얘기해보자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단화, 낮은 구두, 치마, 유니폼, 조끼 이런 거 타이트한 거 셔츠 입고 이러면 서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입고 그리고 서빙에 그 무거운 접시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하루를 일하는 거다 보니까 뭐 7시간, 8시간 이렇게 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힘들어요. 단기 알바가 그게 장단점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없이 하루를 있다 보니까 친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니면 굉장히 좀 저는 뻘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알바는 무조건 친구랑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화로구이 고깃집인데요. 저는 그 여의도 IFC몰에 있는 일식집 화로구이에서 일했고 한 1년 한 8, 9개월 정도 일했어요. 텐텐이라고 그 10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일도 했었고 대타도 많이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일식집이라서 여기가 사케, 사와, 뭐 하이볼, 와인, 생맥주 따르고 막 이런 주류들도 같이 판매해가지고 그런 거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 진짜 재밌습니다. 고깃집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식사가 제공된다는 건데 직접 바로 주방에서 만들어주시니까 이게 맛이 있어요. 맛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매장 오픈하기 전에 오픈 준비 다 끝내놓고 이제 그러고 밥을 먹었는데 맨날 오픈 준비 끝나고 오늘 식사 뭐예요? 오늘 밥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도 되게 추천드려요. 단점은 퇴근하면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는 그런 게 전 너무 스트레스였어가지고 그런 게 좀 큰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고깃집은 따로 막 엄청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음식점 중에 무난한? 그리고 이제 셀프로 구워 먹는 곳이었어서 괜찮았는데 그게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구워줘야 하는 그런 알바면. 세 번째로 그래놀라 카페. 총 8, 9개월 정도 일했고요. 여의도 IFC몰 안에 이제 그라놀로지라고 그래놀라 파는 카페가 있었어요. 저 영상에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여의도 가면 항상 먹는 그 그래놀라 쉐이크 있잖아요. 거기 그래놀라가 진짜 맛있어서 저는 아직도 다른 그래놀라를 먹고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싸서 저도 그때 많이 먹고 지금은 많이 못 먹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하루에 한 잔씩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녹차에다가 꿀을 넣어서 먹는다든지 다른 차들에다가 샷 추가해 먹는다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고 커피값 굳는 게 제일 좋았어요. 이제 고깃집이랑 다르게 제 몸에서 이제 커피 냄새가 난다? 약간 여유와 이제 온도? 약간 그런 느낌? 단점으로는 마감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감 알바가 좀 빡세다는 거예요. 바닥 청소하고 커피 머신 마감하고 걸레 빨고 행주 빨고 설거지 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마감할 때 전산 마감도 제가 했거든요. 10시 퇴근인데 10시 20분에 퇴근하고 제가 한 번 오픈을 해봤는데 오픈은 그냥 제가 설거지 해놓은 것 그냥 다 제자리에 넣고 행주 접고 요 정도? 그래서 굉장히 좀
억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오픈이나 아니면은 미들에 하세요. 미들은 점심 저녁에 다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막 금방 시간이 가요. 그리고 오픈은 좀 여유롭습니다. 조금. 제가 마감을 해가지고 또 오픈분들의 또 그런 그게 있겠죠 또?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브웨이인데요. 여기도 이제 8, 9개월 정도 일했고 서브웨이 다니면서 좋았던 점 다이어트를 맨날 할 수 있다는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서브웨이 다니면서 다이어트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트? 그러니까 사 먹는 거랑 제가 그냥 거기 알바 가서 밥 먹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아, 근데 그 점 꼭 유의를 해주시고 가장 큰 장점 서브웨이에서 이제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매일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가장 좋아했던 조합이 스파이시 이탈리안이라고 살라미랑 페퍼로니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저는 오믈렛 추가해 먹는 거 좋아했어요. 스위트 어니언이랑 렌치 넣어 먹는 것도 좋아했고 스테이크 앤 치즈에다가 치즈 엄청 때려 넣고 오믈렛 넣고 그 소스가 뭐였지? 핫칠리. 핫칠리에 렌치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의외로 너무 덥다는 거예요. 제가 일하던 매장은 주방이 한 7평 정도? 거기에서 오븐도 있고 그 발효기도 있고 샌드위치 구워주는 오븐도 있고 야채 그 보관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밑에서도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엔 진짜 더워서 초록색 그 티에 막 겨드랑이에 막 땀이 막 엄청 있어가지고 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다음 단점으로는 커스텀화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건데 뭐 주문할지 물어보고 빵 물어보고 추가 주문 물어보고 치즈 물어보고 야채 물어보고 소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결제란 말이죠. 결제할 때 쿠키도 물어봐야 되고 뭐 다른 거 추가하는 거 없냐고도 물어봐야 되고 이런 걸 한 단계마다 고객님한테 여쭤보고 답을 듣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렵기는 해요. 서브웨이도 그렇고 다른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쁩니다. 프랜차이즈는 가지 마세요. 제가 일하던 매장은 따로 야채 손질해주시는 이모님이 오셨거든요. 바쁜 매장이었어서. 다른 매장들은 아마 알바하시는 분들이 야채 손질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까지 생각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편의점입니다. 저는 세븐일레븐 다녔고 9개월 정도 다녔어요. 서브웨이랑 투잡을 했었거든요. 제가 편입이라는 입시를 한 2년 정도 길게 했었는데 그 입시 끝나고 돈을 진짜 막 무진장 벌어야겠다 해서 투잡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먼저 가장 큰 장점은 혼자 일한다는 건데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강추드리고 일 자체가 포스만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뭐 물류도 있고 정리도 있고 응대도 있고 하긴 하지만 가장 큰 게 그냥 결제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고객님들도 편의점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다들 아셔서 그렇게 어려운 응대를 요하지도 않아요. 단점으로는 혼자 일하다 보니까 가장 바쁠 때도 혼자라는 건데 제가 일하던 곳이 아울렛 1층 밖에 있는 매장이었거든요. 비 올 때 사람들이 아울렛으로 피해 있다가 우산을 사러 저희 매장에 많이 왔었어요. 진짜 1초에 하나씩 팔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비닐을 막 바닥에 버리고 그러실 때 막 진짜 막 울고 싶었던 막 기억이 있습니다. 궁금해하신 물류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옮기는 거 정도가 몸이 힘들었고 오면 체크하고 왔는지 체크하고 없는 거 있으면 체크하고 다 넣어놓고 유통기한 확인해서 손님이 계속 막 휘몰아치는 그런 게 아니라면은 물류하는 것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올리브영. 총 6개월 정도 일했고요. 저는 일반 매장이 아니라 타운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평일 오픈 시간대에 일했고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일했어요. 일반 매장이랑 타운 매장이랑 뭐가 다르냐고 사실 저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타운 매장은 중심가에 대부분 있고 뭐 가로수길, 강남, 홍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2층이나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이 정도?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노비도 대감집 노비가 좋다고. 이게 대기업이잖아요. 돈을 되게 잘 챙겨준다는 점인데요. 1분도 다 챙겨줍니다. 저는 그 부분은 좀 정확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출근하는 것도 1분도 허투루 출근 안 하게 해주고 약간 이런 거? 복지가 좋은 게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하는 메이트는 4,000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 2주 모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장에서 그 금액 안에 있는 물건을 제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포인트로. 근데 하루에 4,000점. 이틀만 해도 8,000. 2주만 해도 32,000원이에요. 웬만한 색조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진짜 좋았던 것 같고, 근데 모으기가 힘들어요. 저는 맨날 간식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막 젤리 사 먹고 그랬는데 생필품 사주는 분들도 있고 막 클렌징 폼 같은 것도 아주 쏠쏠해요. 두 번째로 일하다 보면 화장품에 대한 견해가 되게 깊어진다는 건데 거기에는 직원분들도 있고 메이트분들도 있고 이제 셀러님이라고 비싼 브랜드에서 나오신 전문가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되게 친절하게 다 대답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 수부지인데 크림 어떤 게 좋아요? 저 건성인데 쿠션 어떤 게 좋아요? 이 색이랑 이 색 중에 뭐가 더 잘 어울려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제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화장품에 대한 견해가 좀 깊어지는 것 같고 저 스스로도 화장품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올리브영 알바는 화장품을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코덕분들 진짜 강추드립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쪼그렸다가 일어났다가 쪼그려서 일하고 하부장이라고, 밑에 서랍이 하부장이거든요. 이제 그거 해서 해야 되는데 무릎 연골이 나만하지가 않아요. 너무 아프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올리브영 알바 2년 정도 한 친구가 있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무릎이 아프다 하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오픈이신 분들이나 미들이신 분들이 있으시면 물류 지옥이라는 거예요. 일반 매장은 월, 수, 금, 화, 목, 금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번씩 물류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6일 들어오거든요. 저는 평일 오픈이었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다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실 괜찮아요. 왜냐면 오픈은 손님이 많이 없거든요. 만약에 브랜드 세일이다 이러면 진짜 막 출근하기 전에 이제 매장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매대가 안 보여요. 물류가 너무 쌓여 있어서. 진짜 안 보여요. 그런 부분이 좀 힘듭니다. 진짜 몸이 너무 힘들어요. 계단이 있는 매장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그거를 끌고 막 여기 해서 엘리베이터에 넣고 엘리베이터에서 빼서 다시 하고 막 이게 진짜 힘듭니다. 그런 걸 또 유의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담으로 제가 올리브영 MFC라고 해서 그 물류센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물류센터는 아니고 이제 도심에 있는 거라서 진짜 오늘 드림 만 하는 매장인데 브랜드 세일 때쯤에 가서, 그리고 저는 거기 처음 해보니까 약간 단기 알바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모자 쓰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고객 응대 하는 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MFC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입니다. 저는 총 1년 2개월 정도 일했었고요. 저는 직원으로 일했었는데 알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또래이다. 관심사가 되게 비슷하고 성격이 활발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이신 분들한테는 꼭 추천드려요. 알바분들도 그만두고 나서도 막 모임 같은 거 가지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두 번째로 이제 직원과 알바의 비율이 8대2 정도 돼요. 직원이 허드렛 일을 다 하거든요. 오픈 청소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하고 창고 정리, 물류 받는 것도 다 직원이 하거든요. 팀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판매 아니면 판매로 인한 정리. 나이키는 에이세컨즈나 그런 스파 브랜드랑 다르게 거의 1대1이나 2대1 정도의 응대를 해야 되거든요. 신발도 신겨봐 드려야 되고 사이즈도 확인해 드려야 되고 옷 사이즈도 확인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에 대한 서비스 피드백도 받거든요. 그런 서비스에 특화되신 분들 한테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제 알바하시면 직원분들이랑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할인가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점인데, 저는 직원 할인 매장을 가거나 그럴 때는 항상 알바분들한테 여쭤보고 갔었거든요. 나이키 제품을 좋아하시거나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알바 진짜 강추드립니다. 단점이
유니폼을 사야 한다는 건데 다 정가로 사야 되는 건 아니고 50% 정도 하거든요. 이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뭐 합쳐서 20만 원, 30만 원 이러면 50% 해도 10만 원, 15만 원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유의하고 가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단점은 알바분들이 해주셔야 할 건 무조건 판매, 이제 세일즈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판매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난 서비스에 자신 있다, 나는 서비스에 좀 특화된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난 좀 성격이 엄청 활발하다, 좀 사근사근 이렇게 잘한다 하면은 나이키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좀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더 궁금하신 알바나 제가 했던 알바 중에 더 알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여기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고, 좀 민망하기는 한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영상이 였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 또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안녕.